저기요, 이거 실화야? 역시 스포급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빨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컷!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이윤진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시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월간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란 주제하에 오늘부터 2월 18일 내일까지 이틀 동안 60여 개 세션의 학술 토론이 치열하고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회식과 일부 기획 세션은 유튜브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면서요. 온라인 세션은 따로 줌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에 접속해서 함께 의견 나누실 수 있는 기회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잠시 후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해서 개회사, 환영사, 축사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기념 촬영을 끝으로 해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이 추운 날씨 와중에도 또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영훈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충진 청주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너무 많으신 분들 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호명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순서로는 국민의례가 먼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현 회장님이신 박기관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박기관입니다. 우선 엄중한 코로나의 19에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지금 시각 약 9만 7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네 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우리 학회 열정적인 학회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회는 1988년 2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에 아주 척박한 시기에 우리의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고모님들 비롯해서 학회 회원님들의 열과 성에 힘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 학회를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학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선도하군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최고의 학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회는 다른 학회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장이 물러나면은 바로 그 이어서 12월 31일 날 차기 회장이 회장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저희 학회는 2월까지 임기를 하고요. 이 차기 회장, 오늘 이제 우리 소순창 회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쭉 마련한 다음에 이제 오늘 내일 정식 취임을 하고 2월 말부로 새로운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이 취임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학회는 12월에서 만들고 끝나는데 차기 회장이 모든 자리를 다 마련하고 기획해서 마련한 다음에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어가는 아주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그냥 우리 학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는 작년에 부활 30주년의 뜻깊은 해였고, 올해로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84일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그야말로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라고 하는 시대적 전환의 화두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자치분권 위원장님이시나 또는 이 정책기획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시지만은 많은 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사말의 지방자치 또는 아직도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하는 우려와 또 걱정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후에 마련해야 할 후속적인 시행령과 함께 또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깊은 그런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마 이론가들과 현장의 실무가들이 모두 모여서 이 담론의 장에서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는 새로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장을 열어가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소순창 회장님께 이 오늘의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내일까지 이 행사를 잘 준비하신 데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유중한 엄중한 시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 무사히 행사를 잘 마치시고 또 새로운 임원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스태프진들에게도 사무국의 모든 분들에게 내일까지 빈틈없이 잘 시행사를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평강과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간단한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희건 회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방금 전에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차기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환 회장님의 강렬한 메시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의 소순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뜻을 함께 모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대주제로 오늘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김순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곽상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님, 조영훈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님,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과 그리고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영상으로 또 서면 축사를 해주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해 주신 많은 기관장님들, 내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회에 참석하기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지방자치 전문가분들을 비롯해서 사회자 발표,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학회 회원님들께 또 학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부활한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주재하고 계시는 시도지사님들과 또 지방사단체 협의회장들이 함께 지방자치에 관련된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이미 1월 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성과는 그간 우리 학회에서 분권과 균형의 조화로운 발전을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협의체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학교 함께 한 목소리를 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전직 회장님들과 또 회원분들의 노고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 운영의 한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보다 현실화가 되어야 할 지방 재정과 중앙 정부로부터의 기능 이양, 또 수도권 집중 성장 발전과 지방이 소멸되는 이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모색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연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6월에 있을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있고, 진정한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론 개발과 아울러 참신하고 과감한 지방자치 관련된 정책 의제들이 학계에서 보다 더 발굴되고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방자치의 시대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자치분권 과제를 평가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또 추진 로드맵 구상에 저희 학회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대선 이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금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상원제 도입 등 차기 정부의 중앙지방관계의 새로운 정립, 기능, 재정, 인력의 재배분을 통한 지방분권형 정부조직 개편, 지방의 인사권 독립 등의 학술적인 논의로 새로운 국정운영 전략과 방향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논의될 예정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시대의 균형 발전 전략이랄지 또 초광역 협력을 위한 메가시티 특화 발전 전략 등 새로운 국가 성장 축의 학술적 논의도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동계 학술대회는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약 50여 개의 세션과 100여 편의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동계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와 후원을 해주신 관계기관 여러 기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시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오신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순창 차기회장님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년 새로운 출발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현 시국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간략하게 축사 한 분씩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입니다. 올해는 앞에 두 분 회장님들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자치분권 2.0이라고 하는 새 시대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자치분권 역사에서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는 올해 이 새해가 밝자 말자 가장 먼저 개최하는 이 학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정월 대보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농경사회 전통에서는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이 동족부락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놀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한 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가장 발빠르게 보름이 지나자마자 시작하는 걸로 봐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가 대단히 밝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기관 회장님, 그리고 신임 소순창 학회장님, 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마 신임 회장님 취임식이 있고 또 박기관 회장님 이임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간에 우리 박기관 회장님과 아주 각별한 인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소순창 신임 회장님께도 미리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5가지 특징적 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를 위기에 강한 정부이자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한 정부이자 권력을 개혁한 정부, 그리고 평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고 요약함으로써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여는 국정의 중심에 한국판 뉴딜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종합적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에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시하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의 세 축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기반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 곧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수도권 집중의 결과 지역 소멸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은 어쩌면 우리 미래의 소멸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여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역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산적이고 병렬적으로 시도되었던 지역 정책들이 훨씬 더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재구성되어서 오로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복합적 구상으로 진화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신지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이 미약한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의 의존성을 키우게 되고, 균형 발전이 없는 자치분권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함께 추진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지역 시대는 지역 기반 지역 주도의 시대입니다. 신지역 시대는 지역 확장의 시대입니다. 신지역 시대는 지역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여야 합니다. 신지역 시대는 지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자기 실현적 삶을 펼치는 지역 민주주의의 시대입니다. 자치분권 2.0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도와 예산 면에서 국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역이 선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자치분권 2.0이야말로 지역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신호이자 신지역 시대를 여는 출발입니다. 자치분권 2.0이 뿌리를 내려야 지역민주주의가 생활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가 형식적 절차와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결합함으로써 주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로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진화되어야 됩니다. 삶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삶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생활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정치와 정부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2.0이 첫 발을 떼는 시점에 K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한 지역기반 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역이 고루 잘 살고 지역 주민이 지역의 삶에서 자아실현의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곧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역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와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 네,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김순훈 자치분권위원장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자리가 있어서 축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학회는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6법이라고 하는 6개의 자치제도 근간을 바꾸는 제도를 개혁했는데 그 중에 3개가 지난달 13일 발효됐습니다. 그것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 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고요. 그 이전에 지방일관리양법이 발효가 됐고 2021년 7월 1일 날 자치경찰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이제 다 내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을 기점으로 오늘 개회사 축사에서 나왔듯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2.0의 개막을 알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막과 더불어 개최되는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그 안내 책자를 보니까 이미 새로운 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지방자치가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 2.0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공부하셨듯이 우리 통계학 패키지가 있습니다. 사스, SPS. 그런데 사스는 보니까 지금 버전이 9.1이 넘었고요. 지금 SPS는 버전 27을 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지금 자치분권 2.0을 넘어 자치분권 3, 4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격려와 지지를 아껴주시 하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학회를 위해서 그동안 1년 동안 노고해 주신 우리 박희관 회장님, 그다음에 새로운 또 책임을 지신 소순창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회가 거듭거듭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순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따 또 기조연설에서 좋은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 그리고 소순장 차기 회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 주제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의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 하에서 정치, 행정, 경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됩니다. 우선 정치적인 차원에서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자치분권 개헌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는 분권국가 지향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재 2개 조항에 거치고 있는 지방자치장에서 보다 확대된 자치분권의 구체적 내용들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표의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인구와 지역을 같이 고려하는 균형 잡힌 대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차원에서도 중앙의 권한과 역할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 한편 재정분권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중앙지방 정부 간 불균형을 교정하는 한편 자율성을 지닌 지방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균형 발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주거 문제 등으로 출산율마저 급락하고 있는 중앙의 현실과 인구 유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지역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초광역권 및 메가시티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은 경부선을 따라 발전되었고 이는 경부선 인접 도시들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경부선에 인접되지 않은 호남과 강원 등의 지역 발전은 뒤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균형 발전은 경부 측과 강원 측의 교통망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특히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균형 발전 그리고 나가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 연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대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날씨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학술대회가 풍성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귀중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구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후원을 하면서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모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또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박기관 회장님과 소순창 회장님 올 한 해 모든 학회가 최고의 학회가 발전하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순은 여기 위원장님 함께 또 뵀는데요. 저도 12년 시장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10여 년 동안 들어보니까 학술대회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자리를 수없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의미는 대통령께서 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하자고 공약을 내세우고 연설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제가 느끼는
진행 내용은 전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꼈고, 그런데 어떻든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를 보면 김순훈 위원장님을 자주 뵈어서 다행이었고 44명의 기초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시의회부터 도의회, 도지사협의회, 또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로 자치분권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와 법의 개정을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만나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중앙부처의 실장님들, 똑똑한 공무원과 함께 회의에 함께 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지만 그 일을 해낸 것은 여기에 김순훈 위원장님의 훌륭함과 그리고 정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수차례 김순훈 위원장과 또 다선의 모 국회의원과 또 몇 분의 국회의원과 또 전국의 시장, 군수와 도지사들이 힘을 써서 결국은 해냈습니다만 30년 만에 개정안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봤을 때 또 다른 내용의 개정이 미래에 30년 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시대에 대한민국이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수없이 학회를 참석하고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행동은 법을 개정하시는 건데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담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권 주자들이 자치분권의 이야기를 세게 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8대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의제는 다 아시라고 보고요. 여기에 헌법 개정부터 재정분권에 이르기까지 경찰, 교육, 자치제 도입, 탄소 중립과 에너지 분권, 마을자치, 주민자치 확대 실시, 여러 8개 의제를 여러분들이 담아주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 의제가 인수위원회에서 토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30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론을 넘어 이 자리에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관계자가 위원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꼭 함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는 이런 학회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10여 년 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자치분권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든 이 8대 의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고 실제적인 자치분권의 나라가 돼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꼭 전달되기를 바라고 본 학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회인 것 같습니다. 본 학회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법의 개정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 자리에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욱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앞으로 조금씩 짧게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영훈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 회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 협의회장이며 서울 중구의 의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학회 주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이 후원하는 한국지방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에 걸쳐 학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 소순창 차기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신 김순원 자치분권위원장님, 조대엽 정책기획관님, 곽상옥 한국민속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님, 김일재 지방학정연구원장님,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충북 지방의회를 이끌고 계신 청주시 의회 의장이며 충북 의장협의회장이신 최청진 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사회자께서 짧게 해라고 그래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협의체가요, 방금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님이 말씀 계셨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4대 협의체 회장님들이 다 각각이 틀립니다. 의견이 틀립니다. 우리 기초는요, 저도 기초의원 4번 했기 때문에 오래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장님, 지방자치학회 회장님들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법이 개정돼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2,927명이 있는데 정부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법만 개정이 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자부에 숱한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지방과 중앙이 대통령님 앞에서 얘기할 때도 다 좋은 얘기했는데 제가 이 불리한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도 끝도 감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장관이 지시를 해도 밑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요, 226개 의회 중에서 91개 의회가 10명 미만의 의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서기관이 5명에서 8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아까 10명 이하의 의회는 갓 승진하는 사무관 하나를 보내서 행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짧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일재입니다. 입춘이 지난 2월 4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2주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매우 추운 날씨인 것 같고요. 며칠간 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이곳 충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되는데 정치 행정체제 중심의 자치분권과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의 양대 축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큰 도움을 받았고 정말 지방자치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전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때는 자치분권에 관한 심화된 토론이 돼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균형발전, 즉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측면을 같이 다루는 학회를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행정 체제 개혁 중심의 자치분권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균형 발전을 같이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되고요. 작년도 또 금년 현재까지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 그리고 차기 회장님이신 소순창 회장님께서 정말 탁월한 콤비이시고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올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도입 가능성 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응 방안,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방안을 참고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정책 현장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학회 기간 동안에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방법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연구원 세션을 특별하게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 그리고 소순창 차기 회장님, 아울러 공동 주최 및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순창 건국대학교 그로컬 건국대학 교수님이 차기 지방자치학회 회장이 되신 것을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하고 균형발전의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과제이면서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과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밀레니엄 시대에 그때 많이 얘기가 됐고 그 얘기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시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그걸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문제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학회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내는 아이디어들이 또 의견들 이런 것들이 정말 행정과 또 정치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충진 청주시 의회 의장님께서 또 축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주시 의회 의장 최충진입니다. 우리 충북에 와서 이런 토론회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 우리 회장님이 임기가 이제 오늘부로 끝난다고 아까 박기관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 좀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우리 소순창 차기 회장님 앞으로 잘 좀 진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학회 일이든 어디를 가든 지방 분권이든 갈 때마다 꼭 오셔서 축사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되겠냐 했는데 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돼서 올해 1월 13일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주시 의회는 39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86만 도시고 아까 우리 조영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 226개 단체가 2,937명이 의원이 있는데도 움직여지지 않고 또 10명 이하 있는 데와 30명, 40명 있는 데랑 조직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되고 또 그 정책 지원관들이 오게 됐지만 결국은 돈과 조직을 묶어놔가지고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안 주고 조직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직권과 재정권은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집행부에서 관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 1월 13일 때문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기대도 컸고 상당히 희망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오신 교수님들과 우리 학회 관련자 여러분만 똘똘 뭉친다면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틀은 마련이 됐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민과 의회 의원들이 하나하나가 똘똘 뭉쳐서 진짜 현장에서 이러는 거를 체감을 하시면서 모든 일이 잘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책자 12쪽에 있고 아까 사회자께서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만하셔라 10번도 더 하시길래 이상 마치고 아무튼 우리 학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오늘 조기령 시장님께서 코로나 현안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대신 축사를 간략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충주의 힐링 휴양명소인 수안부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 충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충주시는 인구 21만 5천 명의 중소도시로서 지방 소멸의 위험이 커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동력을 키우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아동 친화 도시, 평생학습 도시, 문화, 관광,
생태, 환경, 건강 도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한 실행 과제들을 착실히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충주에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충주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뜻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의 길로 나아갈 이론적 뒷받침이 탄탄해지길 기대합니다. 충주를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조기령 대도.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양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자치는 이제 단체자치할 수 있는 법령 제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 인력 공무원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 자원도 충분히 지급됩니다만은 주민자치에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제도 자체도 아직까지 미비하고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물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고요. 그다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자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30년 만에 참 의미 있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지금 22년 가까이 23년째입니다.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의 뜻을 두고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를 하자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치는 주민들,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어주고 이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 수 있는 자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자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23년째 주민자치 일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행정 권력이 아주 집요하게 주민자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도 아주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사회 권력도 주민자치에 숟가락 올리고 젓가락 올려서 주민자치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 그 노정에서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대엽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주주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귀가 버석 뜨이게 반가웠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를 하면서 지역 민주주의를 이제 주장하면서 드렸던 내용은 우선 읍면동장부터 주민들이 선출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 권력이 임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도 주민들이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정치적으로 기초적인 민주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를 이제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는 많이 섭섭했다고 할까요? 곽상국 시장님과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주민자치에 관해서 시장님실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학습도시 지정되시고 난 뒤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는 그때 곽 시장님과 나누던 그런 어떤 수준에서 단 한 발짝도 전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외려 걸림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를 이제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는 많이 이제 섭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는 과업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를 하청하는 하청 조직이 아니고요. 또 정치 집단에 봉사하는 정치 조직도 아닙니다. 또 시민운동에 봉사하는 시민운동 조직도 아닙니다. 그냥 주민들이 먹고 살다가 힘들 때 한번 모여서 정말 먹고 살면서 쌓였던 그 근심들을 풀고 또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조그만 뜻을 모으는 이 정도로 주민자치를 만들어줘야지, 지원해줘야지 행정 서비스도 엄청 잘 수행하고 정치적으로도 잘 봉사하고 사회적으로도 운동을 정말 멋지게 하는 이런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100년이 가도 주민자치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해우소가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살면서 살아갈 때 쌓였던 근심들을 함께 풀면서 풀고 난 뒤에 여유가 생기면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신다면 정말 멋진 주민자치가 한국에서도 자리 잡고 그 주민자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영희 지방자치연구소 대표님께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축사로 나오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지요. 그럼에도 오늘 최선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소순창 회장님 더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잘 살면 나라 걱정, 여러분들 걱정이 없겠지요. 3월 대선을 앞두고 오늘 굉장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신뢰성과 새로운 것의 전파력의 중심에 있는 올간 지방정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또 사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외에도 참석 예정이셨던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님,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님께서는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우리 학회 축하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관련한 영상은 1층에서 저희가 또 틀어서 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상호 건국대 글로컬 총장님, 또 이종배 국회의원님, 허성무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 회장님께서도 서면으로 저희 동계학술대회 축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개회식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고요. 오늘 동계학술대회 개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기 자리에 착석해 주신 분들 함께 자리를 기념하면서요.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서 사진 촬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라와 주세요.